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요. 새로운 대한민국 복귀. 예. 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조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총회를 갖는 게 유엔 총회인데 그 총회장에서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르단의 국왕에 이어서 7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했고요.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사선이 들어간 이제 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태극기 배지를 양복 한 켠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시 49분쯤에 연단에 올라가서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각국 정상들이 이제 한 15분 정도를 씁니다. 워낙 많은 그 정상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간 배정을 어느 정도로 잡아놓는데 그걸 조금 넘긴 수준의 연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연설에서 가장 좀 강조한 거는 33번 단어가 등장한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단어도 25번 사용을 했고 민주주의가 12번, 한반도가 8번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 선택인데 전 정권이었던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유엔 기조연설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자유주의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평화, 민주주의 이쪽에 강조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내외신이 다 주목한 거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였는데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END, 엔드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이번에 새로 또 꺼내 들었습니다. END가 이제 각각 약자인데 교류를 의미하는 익스체인지,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비핵화를 의미하는 디뉴클레이제이션을 이제 각각 약자를 따서 이 세 가지를 END로 따온 다음에 이걸 끝낸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그 갈등과 냉전을 끝낸다라는 의미로 엔드로 이제 축약을 시킨 겁니다. 실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갈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정권 초반부터 대통령이 좀 일관된 기조긴 합니다. 평화를 끌어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한반도의 이제 비핵화를 최종 단계, 최종 심급으로 남겨놓고 그 앞 단계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류 협력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여기에서 이제 관계 정상화는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핵을 완전히 없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종점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각 단계마다 북한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 건데, 먼저는 이제 교류 단계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핵을 더 고도화시키거나 ICBM을 고도화시키거나 이런 거를 중단한다. 일단 멈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하는 단계에서는 핵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축소하는 그 조치를 북한이 해줘야 되고, 최종 비핵화 단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전체가 핵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뭐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또 강조했던 게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자리에 있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제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이제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서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뭐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better together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번 유엔 총회의 중심 기조가 better together라는 구호입니다. 그거를 우리 대통령 연설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인용을 한 거고.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미래의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겠다. 뭐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류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거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엄중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냉철한 인식 위에서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윤석열 정권 때 해왔었던 것처럼 일시에 모든 것을 완전 비핵화하는 거. 그전에는 아무런 교류 협력이라든지 뭐 어떤 단계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 하고는 상반된 그런 어떤 현실론을 지금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축소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가야 되고 이런 평화 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쭉 설명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메시지의 어떤 중심 내용들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왔었던 얘기들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는 뭐 광복절 축사나 뭐 이런 데에서도 강조했었던 단어들을 사실상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안정성이 있습니다. 내고 있고요. 그걸 이제 국제 사회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한 번 더 알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유엔 총회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상호 체제 존중이라는 건 이제 북한이 그 동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왔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두 국가론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사실상 단절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냥 각자 살자라고 이제 북한에서 강조하는 이유도 혹시 개혁 개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흡수 통일 당하는 것 아니냐, 체제가 무너져서 한국한테 이제 흡수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북한 지도부라든지 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팽배하다 보니까 그 점을 김정은 그 지도부가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흡수 통일은 없다. 이 메시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축이 국제 사회에 한국이 돌아왔다. 새로운 대한민국 복귀.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라는 점을 연설을 통해서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당한 권력을 꺾어놓은 그래서 이제 민주 질서를 회복한 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을 유엔 총회장에서 여러 이제 세계 회원국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 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엔이 추구하는 바 그리고 또 유엔이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어떤 목표 지점이 곧 대한민국의 지점과 목표 지점과 같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 지배에서 해방이 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엔이라는 이제 공동체의 어떤 상징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뭐 유엔이 안보리에서 6.25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6.25 때의 이제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어졌었던 유엔의 여러 어떤 구호 조치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유엔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뭐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설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여러 국가 정상들이 연설을 했지만 특히 주목받은 거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상 유엔 총회장에서 유엔을 공격하는 미국이 유엔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연설을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연설이었다. 유엔의 의미가 무엇이고 유엔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이 그 자체로 좀 증언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총회장에 있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상당히 좀 호응하고 좀 공감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했는데요. 노벨 평화상 뭐 얘기 좀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본인의 욕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뭐 굉장히 좀 또렷하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굳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엔 총회장이 직접 와서 연설한 6년 만의 연설입니다. 뭐 1기 때는 거의 매년 와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2기를 못 만들고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이후에 복귀한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연설자들이 보통 한 15분 정도 연설하도록 돼 있는데 혼자서 56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연설문이 끝났는데 그래도 그 뒤에 할 말이 남았는지 본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가까이를 혼자 시간을 가져간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즉흥적이에요. 네, 즉흥적이었고 자기네 이제 나라, 그러니까 미국 내의 정치적 이슈를 사실상 유엔 총회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당신은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자랑을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당했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거의 사실상 유럽을 지목을 해서 반이민 조치에 당신들도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답게 전 세계가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풍력 발전과 친환경 발전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고요. 그리고 유엔 기구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재앙을 경고한 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지구 냉각론이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뭐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 변화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엔에서 강조하는 녹색 정책이라는 거는 이 녹색 사기극이다.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들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협약의 1기 때 탈퇴를 했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2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탈퇴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음모론적 시각을 그냥 당당히 밝혔군요. 정말. 네, 뭐 유엔 총회장에 와서 미국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쏟아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유엔 자체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 사실상 유엔을 부정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재취임하고 나서 7개의 세계 분쟁을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유엔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해야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서 유엔은 도움을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허한 말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유엔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유엔은 서방 국가들과 그들의 국경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엔의 이민 정책,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제가 이룬 이런 성과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종식을 시켜야 된다든지 다수의 이제 파괴적인 무기들, 그러니까 핵시설을 비롯해서 핵무기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조만간 뭐 만날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뭐 여러 추측들이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만큼 뭐 관심 사안에서 좀 바깥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물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어서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고 싶으면 북한이 좋은 재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예, 자, 김건희 씨 국내로 좀 와볼까요? 김건희 씨 오늘 모습이 드러냈죠. 그 수용번호 4398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수용번호 4398번이 적혀 있는 배지를 달고 오늘 재판정에 출석을 했고 그 장면이 사실상 뭐 중계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전직 영부인이 이렇게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하는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판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재판부에서 촬영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는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시 25분쯤에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 도착을 했고요.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재판부가 2시 9분쯤 피고인 들어오라고 하시죠 라고 하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재판정에 들어왔고요. 정장 차림에 검은색 정장 차림에 이제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색 마스크를 써서 얼굴에 이제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뒤로 묶은 채로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번 배지가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언론사들의 촬영이 이뤄졌고 촬영 일원이 철수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그 발언들이 일단 진술 거부권을 판사가 이제 고지를 하고 혹시 국민참여재판 원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을 이제 판단받아야 되는 거라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생년월일을 물었더니 이제 1972년 9월 2일이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무직입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특별검사팀에서 기소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모두 부인했죠.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도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도 못했다라고 했고요. 뇌물수수 혐의나 명태균 씨로 받은 여론조사 무상재산. 잠깐 끝에 살짝 끊겼는데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도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갖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씨하고 공모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한테서 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것도 부정을 했고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공천 개입 의혹도 역시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단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 없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씨가 배달 사고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되는데 혹시 그게 이제 전성배 씨의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공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분 만에 재판이 종료가 됐고요. 김건희 씨하고 이제 변호사들하고 한 1분 정도 좀 더 대화를 나누다가 법정을 떠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김건희 씨 측의 유정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별 얘기하지 않았고 접견 관련된 얘기 정도를 했다. 재판 중계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모두 반대 의견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에 일반 접견이 2배로 늘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접견 관련된 얘기 혹시 이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얘기인데요. 김건희 씨가 8월 29일에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
하루 평균 한 번 정도로 일반 접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견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변호인을 만나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그 법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 접견이 있고, 그리고 외부하고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뭐 일반 접견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 이해관계가 별도로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면회를 하는 건데 이 일반 접견이 확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변호인 접견은 21번, 일반 접견은 12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독방에 구금된 이후에 28일 동안 받았던 거랑 비교를 했더니 이제 변호인 접견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일반 접견이 2배 넘게 늘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일반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반 접견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원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다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는 건지 혹은 뭐 단순한 지인인지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뭐 심사해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는 거는 혹시 이제 일반 접견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건 관계인들하고 입을 맞추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는 김건희 씨를 지금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는 거고 뭐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 쪽으로 좀 가볼까요? 통일교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교주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된 이후에 통일교 내부의 갈등이 슬슬 좀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그 한학자 총재 장차남 일가가 직접 나서서 현재 통일교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손자인 문신출, 문신흥 씨 그리고 며느리 문연아, 문훈숙 씨가 현재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학자 총재가 없는 상황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통일교 쪽에서 얘기하는 참 어머님을 지키는데 제 역할을 못한 지도부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년 넘게 묵어 있는 갈등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감옥에 오래 있게 되면은 추가로 또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수습이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